서울 북촌의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한옥은 오래된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유리창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송문화재단이라는 나무 현판이 대문 위에 걸려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박은희는 오늘도 새벽 6시부터 재단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전시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이곳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한 공간이 주는 평온함에 마음이 기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은희는 전시실 곳곳에 놓인 조각품들의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보자기로 덮인 물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보자기 아래로 피아노의 윤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재단 설립자인 장도윤 회장은 첫날부터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만져도 되지만 저 피아노만큼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보자기도 걷지 마시고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간질간질하고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 피아노에 대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시골, 초등학교 강당에 놓인 낡은 피아노, 음악 선생님의 상냥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더듬거리며 만들어내던 서툰 멜로디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잠시 머물렀던 고아원에서의 피아노 수업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자신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은희 씨, 오늘 전시회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장도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며 피아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회장님.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도윤은 은희의 시선이 머물던 곳을 따라 보자기 덮인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장도윤은 재단 2층 사무실에서 오늘 오후 전시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증축 프로젝트, 도쿄의 현대미술관 설계,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건축가로서 명성을 쌓았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는 지키지 못한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건축가였던 도윤은 전쟁으로 파괴된 지방 도시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지은 도서관의 개관식 날 작은 무대에 올라선 한 아이의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8살 소녀가 낡은 피아노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 순수한 감정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도윤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언젠가 꼭 다시 와서 당신의 연주를 들을게요.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윤은 아이의 오른손 손등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격화되면서 도서관은 다시 폐쇄되었고 고아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급히 해외 프로젝트로 떠나야 했고 그 후로는 국제적인 건축가로서의 바쁜 일정에 매몰되어 그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돌아온 도윤은 그제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건물들은 남겼지만 정작 소중한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청송문화재단을 설립하며 고향에서 들었던 그 피아노를 구해왔습니다. 그 도서관이 철거될 때 나온 바로 그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날의 약속이 떠올랐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피아노를 보자기로 덮어두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은희가 피아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녀는 저렇게 그 피아노에 끌리는 걸까요? 혹시 그녀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은희의 뒷모습이 어딘지 나직게 느껴졌지만 도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시선이 40년 전 기억 속 소녀의 눈빛과 겹쳐 보인다는 착각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전시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도윤은 사무실에 남아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요즘 자꾸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자 재단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마지막 관람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은희는 전시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조명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한옥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은희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피아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2층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으니까요. 은희는 조용히 거실로 다가가 도자기로 덮인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아왔던 충동이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은희는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회색 고자기를 걷어냈습니다. 오래된 갈색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목재 표면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곡선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아색 건반들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쇼팽의 녹턴, 그리고 어린 자신이 그 곡에 담았던 모든 슬픔과 희망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 속 멜로디를 따라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음표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음악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까지. 2층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장도윤은 갑자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40년 전 그 작은 무대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그 피아노를 건드린 걸까요? 도윤은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실 입구에 도착해서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음악에 빠져든 그 모습은 마치 40년 전 기억 속 소녀와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곡, 같은 감정, 그리고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문틈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날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은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금지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분노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은희의 연주가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생생하게 4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은희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인해 혹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장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 잠깐 시간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올라오시겠어요? 어젯밤 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 대신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쇼팽의 녹턴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연주하시는 걸 보니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잠깐 배웠던 곡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때 자원봉사로 오신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몇 달 동안만이었지만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느 고아원이었나요? 경남 진주에 있던 은혜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때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서 연주회도 했었어요. 제 생애 첫 무대였죠. 은희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진주의 은혜원, 도서관, 연주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때 연주 후에 누군가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기억이 있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네, 한 건축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키가 크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신 젊은 분이었는데, 하지만 전쟁이 심해지면서 도서관이 폐쇄되고 저희도 뿔뿔이 흩어졌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진주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서관,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제 양손을 건반 위에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왜 가지고 계신 거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입니다. 그때 약속한 사람이 도윤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그 건축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사무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차를 받을 때 잠깐 드러난 그녀의 오른손 손등을 보았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그분이군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로 줄곧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은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시절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동시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는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원망보다는 이해가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재단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도윤과 은희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도윤은 4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은희는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가을밤을 함께 나누자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희 씨,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해 주시겠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40년 전 약속을 이제라도 제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못다 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전문 연주자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배웠던 것뿐이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당신의 연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은희는 연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직접 피아노를 조율하고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40년 동안 보자기에 덮여있던 피아노가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회 당일 저녁, 재단의 거실은 따뜻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작은 무대 앞에는 그 오래된 피아노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수수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 앞에서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도윤이 건넨 악보를 펼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40년 전 그날과 똑같은 곡이었습니다. 첫 음표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40년 전보다 더욱 깊고 성숙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삶의 경험이 음악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희망까지 담긴 연주였습니다. 도윤은 무대 옆에서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그 작은 소녀가 이제 한 명의 성숙한 여성이 되어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는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신 박은희 씨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은 40년 전에도 같은 곡을 연주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돌아오겠다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관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은 은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서 고맙습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대신 이해가, 원망 대신 용서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만나게 되었잖아요. 은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관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재단의 음악 프로그램 담당자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지역 아이들에게 무료 피아노 레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는 더 이상 금지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재단 거실에는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윤과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